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최근에 채권 금리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 금리 시장이 조금씩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소식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의 이야기를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라인 캐피탈 최고 경영자인 제프 건들락은요.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만약에 연속해서 두 번 3.25%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수익률 곡선에 걸쳐서 전체적인 국채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했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다음 대통령 선거나 그 선거 1년 이후에 6%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 그 전에 건들락이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 이것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고 2021년까지 6%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완벽하게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25% 이상으로 연속해서 두 번 마감을 하게 된다면 수익률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건들락의 생각이었는데요. 자, 최근에 금리가 조금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잠시 후에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리 핑크 블랙록 최고 경영자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더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의 패배자는 미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역 정책,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짧게 봤을 때는 현재 미국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지만 본인이 이 핑크 회장이 본인의 고객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반독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러면서 고객들에게 미국의 정책과 행동이 미국 외의 기업들 그리고 미국 외의 기업들 다른 기업과 국가가 중국을 구심점으로 다시 뭉쳐지는 형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패배를 안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자, 이러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미국이 고립되게 된다면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는 이 레리 핑크 CEO까지 이야기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확인해볼 이야기는 이제 아마존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오늘 새로운 인공지능 상품들을 여러 가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음성 인식 비서죠. 알렉사로 연동되는 전자레인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스피커, 앰프, 리시버, 스마트 플러그 총 15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일단은 가장 관심이 가고 재미있었던 것은 바로 인공지능 AI 알렉사가 탑재된 전자레인지였습니다. 자, 전자레인지는 아마존 베이직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가격은 한 $59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돈으로 한 67,000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전자레인지는요, 사용자의 식습관을 기억을 해서 얼마 동안 가열을 할지 다이얼이 알아서 조정이 되고 이렇게 음식이 조리가 된다고 하면서 관심이 모아졌고요. 이외에도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 에코오토라는 기기가 부착되어서 새로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알렉사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블루투스로 자동차를 시동을 켜고 끄고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과도 연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존에서 소개를 했고요. 만약에 자동차가 이제 집에 가까이 가게 되면 알렉사가 자동으로 집안의 불을 켜주고 또 그리고 주인에게 가까운 스타벅스 매장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또 주행 중에 책을 읽어줄 수도 있는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아마존에게는 또 어떤 모멘텀이 돼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하나의 기술주 구글 쪽을 보겠습니다. 구글은 반면에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글이 다른 앱 개발자들이
지메일 계정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을 여전히 허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글은 미국 의회가 이 프라이버시와 고객들의 이메일 정보 남용과 관련된 우려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 이 상원에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글의 수잔 몰리나리 부회장이요. 구글은 여전히 앱 개발자들이 회원들의 지메일 계정 스캔하는 것을 좀 허락을 하고 있다. 개발자들은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투명성을 증명을 하게 된다면 투명성을 증명을 하면 그러면 정보를 공개해주는 상황이 여전히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구글은 이렇게 앱 개발자들에게 정보를 허용하기 전에 이에 동의한 정보 공유를 허용한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정책에만 관여하고 공개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좀 자제하는 목소리였는데 자, 최근에 정책 당국자들 미국 쪽에서는 이 기술주에 대한 압박,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 알파벳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잘 지켜보시고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시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